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아버지이자 윤택진 대표의 장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용의자는 어제 저녁 전북 임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돼 혐의를 인정했지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의문입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일단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시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기입니다. 예. 지금 주차 시비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단순히 주차 시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살해했다. 우발적으로. 이거는 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만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좀 이전에 원래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송희 씨의 부친이죠. 이분이 예. 이제 그 양평에 그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살해 용의자는 예.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아마 이 윤송희 씨 부친이 살고 계시는 그 근처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마 윤송희 씨 그 부친과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조권 건축물이 윤송희 씨 집에 윤송희 씨 아버님 집에 일조권을 침해한다. 예. 또 그 공사 차량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아마 애초부터 좀 원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측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원한 관계라고 한다면 예, 예.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로 이제 귀결이 될 텐데, 사실 계획을 한다면 이렇게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뭔가 경찰이 조금만 조사를 하면 바로 들통이 날 정도의 이런 동선을 보였다든가 이런 건 좀 의문성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 얘기한 대로 우발적인 범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면 형량이 가볍거든요. 예. 계획적이라고 하면은 이게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의자하고 이 돌아가신 이 피해자인 윤송희 씨 부친하고 예. 서로 알게 된 지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예. 그리고 이 용의자가 이 어떠한 원한이 있었고 이 원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준비했느냐. 지금 이 살해 장면이 있는 곳은 CCTV가 사실상 없는 곳입니다. 예. 네. 다만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이 그 주변의 CCTV를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범인을 갖다가 검거했거든요. 그리고 이 용의자가 그 차량에 자기의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앴습니다. 예. 그걸로 봐가지고 계획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윤송희 씨 부친과 이 용의자와의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 원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용의자가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라든가 이걸 사전에 준비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발적으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경찰이 구속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계획적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여부에 따라서 좀 형량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상당히 큽니다. 이게 계획적이라면은 사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걸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예. 우발적이라고 하면은 좀 순간적인 우발적인 동기다. 그 범행 동기가 죄질이 좋다, 죄질이 안 좋다. 계획적이다, 우발적이에 따라서 대법원 그 살인죄 양형 기준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 이 사건이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숨진 피해자의 따님이 아무래도 윤송희 그렇습니다. 사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돌아오고, 미국에서 예. 그 법인장으로 맡고 있다고 하죠. 지금 아마 이 소식을 급하게 접하고 한국으로 지금 귀국기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예. 윤송희 씨 제가 알기에는 그 여동생도 상당히 윤송희 씨 사장 못지않게 상당히 천재라고 하거든요. 예. 슬하에 아마 두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 아마 사위가 지금 김택진 사장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위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어제 보면 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용인에서 일가족이 살해됐다거나 이런 강력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건만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세간의 관심을 받아야 될 만큼 큰 사건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윤송희 씨 때문이겠죠.
예, 예. 윤석이- 그리고 이분이 예. 또 이분 자체도 또 유명하십니다. 한국금융전산에 임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데 그리고 양평이라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그 부인하고 같이 살고 계신데 예. 갑자기 이게 살해당했고 또 살해당한 찔린 부위가 이 목이라는 겁니다. 예. 목도 세 군데거든요. 이 목을 세 군데 찔렸다는 것은 뭔가 어떤 원한이 있지 않으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문제는 이 칼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금 예. 합니다. 이제 칼에 지금 칼인지 또는 다른 흉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조사를 아마 할 겁니다. 유가족은 원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언론에 자꾸 공개가 되고 하는 걸. 원래 사실상은 피해자는 예. 피해자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라면은 피해자의 어떤 그런 면은 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윤송희 씨 딸도 그렇지만 예. 그 어머니일 겁니다. 예. 예, 그 어머니가 상당히 그 트라우마에 빠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족은 되도록이면은 좀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신적인 그런 게 시급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좀 충격적인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좀 유명인의 남편이 연루됐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됐는데 두 달 전에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숨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청부살인이었다 이렇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송선미 씨 남편인 고 씨하고 이 또 사촌지간에 있는 외사촌지간에 있는 그 곽 씨라는 사람이 예. 이걸 이제 조 씨라는 사람한테 사주해가지고 예. 이 송선 씨 남편인 고 씨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죽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이 사주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그 조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집중 추궁을 하고 또 경찰에서 압수한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조 씨 단독 범행이 아니라 예. 조 씨를 사주한 지금 이제 그 곽 씨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송선 씨 남편과 이 가해자 곽 씨는 서로 사촌간입니다. 예. 이 사촌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한 거다라는 걸 이제 밝혀졌죠. 집안 싸움이 이렇게 심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건 역시 돈 문제 때문이라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송선미 씨 측에서 이걸 예. 자꾸 언론이나 뭐 일부 발표에서 재산 분쟁에 따른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오늘 뭐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송선미 씨 측이.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예. 빼앗기 위해서 이 곽 씨라는 사람이 그 허위로 내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증여 계약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사실 밝혀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로. 예.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자기하고 그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재산을 뭐 재산 분쟁 그 유족들 간의 어떤 그 밑에 그 외할아버지 680억대 재산가의 어떤 재산 분쟁이 아니라 재산을 탈취범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다가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희생당한 것이다. 당연히 가져야 그렇습니다. 되는 걸.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송선미 씨의 남편이죠. 돌아가신 예. 이 남편은 유산 분쟁에 대해서 예. 욕심이 없었다. 다만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이 곽 씨가 이거를 갖다가 탈취하기 위해서 예. 증여 계약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하는 거를 나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고소한 건데 그 고소한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나를 조시를 시켜서 청구 살인한 거다. 예. 이게 사건 팩트의 핵심이지 마치 우리 송 씨의 남편이 재산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예. 서로 그 곽 씨와 있었던 사촌 게 간의 아니다. 다툼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예. 라는 거를 좀 명확히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그렇습니다.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게 청부살인인 걸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다가 네. 결정적으로 밝혀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살인을 한 사람의 자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조 씨에게 청부 살인을 부탁한 사람이 예. 너 살해하면은 내가 20억 주겠다. 예. 그리고 너 저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네 살해 사실이 발각됐다 했을 때 변호사 비용까지 다 대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 씨는
그 말만 믿고 경찰에서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보 그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2억 원을 준다고 해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1,000만 원뿐이 안 줬다. 네. 그래서 내가 살해한 것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그렇게 거짓 진술했는데 검찰에 가가지고 이 휴대폰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노트북 조 씨하고 그 사주를 한 곽 씨하고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주를 한 것이 나타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형량이 궁금한 게 사실 살인범과 예. 교사범에 대해서 최근에 인천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교사범의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은데 이것도 그럴 수 있나요? 원래 교사범은 예.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 같은 형벌에 취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예. 살인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살인을 하도록 사주를 했고 예. 더군다나 그 변호사까지 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기는 안 했다고 은폐를 했죠.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은 이 살인을 교사한 곽 씨가 예. 살인을 실행을 한 조 씨보다는 형량이 높게 선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5월에 전남 신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선마을 여고여생 성폭행 사건인데 예. 어제 대법원의 최종 결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간략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심에서는 징역 3사람, 그러니까 그 교사를 갖다가 초등학교 교사를 갖다가 3명이서 공모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이 3사람에게 징역 12년부터 18년까지 선고했습니다. 예. 2심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형량을 좀 낮췄어요. 10년 이하로 했습니다. 예. 검찰도 상고하고 이 사람들도 상고한 것 같아요. 3명의 의원들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성폭행을 하기 전에 그 먼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겁니다. 3사람이.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미수에 그쳤는데 이거를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3사람이 공모하지 않았다. 예.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참작을 해가지고 형량을 좀 낮게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3사람이 공모를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모한 흔적이 높다. 네. 예, 묵시적으로 서로 그 미수에 있어서도 서로 공모한 거다. 예. 예, 그래서 다시 재판해라. 그러니까 미수가 일부에서 무죄가 됐는데 예. 공모한 것이 무죄가 됐는데 이제는 그 대법원에서는 서로 셋이 미수한 거에 대해서도 공모 묵시적인 연락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수 그 성폭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예. 지금 2심에서 받았던 징역 10년 이하 이거보다는 좀 높게 선고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대법원은 예, 보통 예. 뭐 법률심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예, 어쨌든 1심에서 결과 나고 2심에서 결과가 났는데 사실관계를 대법원에 가면 다시 뒤져보진 않는다는 게 보통의 그렇습니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대법원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관계 다 다시 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대법원은 예. 솔직히 재판도 안 하고 예. 피고인 불러놓고 재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법률이 적용이 잘못된 것만 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률이 적용하려면은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은 또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 잘못 적용 이전에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든가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든가 사실 오인, 증거, 능력, 증명력, 가치 판단 문제 네. 이것까지 같이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교사를 마을에서 다 아는 그 학부모들이 심지어 불러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수에 한번 그쳤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기수까지 예, 예. 갔는데 미수에 그치고 나서 기수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셋이 그래서 어제 대법원에서 조목조목 그거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반박을 했습니다. 예. 1심과 2심은 각자 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 이 세 사람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라고 하면은 서로 같이 하자. 이게 이제 말로서 명시적인 합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갔다가 오면서 다시 또 그 다음 그 성폭행 하는 사람이 가는 거를 봤습니다. 예, 알았다 이거죠. 차 앞뒤로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 내가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예. 서로 묵시적인 어떻게 묵인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 성폭행, 특수 강간에 있어서 예. 서로 암묵적인 연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인상이 공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꼭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오는 걸 봤습니다. 그 예. 차가 있다는 걸 봤다 이거죠. 그러면은 후에 이 사람 그 다음 사람도 이걸 할 것이다. 예. 라는 거를 인식을 했을 것이다. 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폭행, 공모의 범위를 갖다가 넓게 해석을 한 겁니다. 2심에서는 그렇죠. 2심에서는 단독범이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나는 우연히 그러면 각자 성폭행을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액면을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변소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참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법원에서는 다시 재판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1심, 2심 지금 선고 자체가 너무 국민의 법관성과는 좀 어긋난다 이런 특히 이야기도 저는 많더라고요. 2심에 있어서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형량을 갖다가 낮추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 합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지어 찾아가가지고 합의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의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합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지 이거를 형사적인 합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형벌을 갖다가 감경해서는 안 된다. 형벌의 경중은 그 죄질을 봐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성폭행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도 합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형량을 많이 낮춰주는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지 예. 합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형벌을 감경해주는 형사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저도 변호사님의 참 공감하는 예. 바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